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상무님의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한데, 그 CSOP에서 지금 ETF 나온 상품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상무님이 지금 CSOP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다 투자하고 계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상무님도 이 중에서 자기 그 회사에서도 자기가 픽한 ETF가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증권 계좌에 어떤 CSOP 상품들을 투자하고 계신지 좀 몇 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항생테크 들어가 있고요. 네네. 저는 항생테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차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커머스 쪽에서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의 핀디디오 테무가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거 징둥닷컴도 그거와 경쟁에 이기면서 하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항생테크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 가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항생테크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가상자산.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편중된, 굉장히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정말 집중 투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항생테크도 롱으로 갖고 계신가요? 숏으로 갖고 계신가요? 롱으로 갖고 가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과거 그 대비 항생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고 있죠. 아, 계속 근데 물사기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하고 가상자산 이렇게 딱 두 그렇죠. 분야로만. 네. 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시네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죠. 네,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나 자기네 거 한 4-5개 정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 그 2개 정도만. 네. 아, 네. 그게 사실 가상자산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아, 그러네요. 맞다. 가상자산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근데 투자 스윙이라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 여러 개를 사놨으면 이 중에 하나만 잘 되던 나머지 커버가 가능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론 나는 돈도 그렇죠. 버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가상자산이 워낙 많이 그렇죠.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어구에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돼서 나중에 네, 너 네. 사서 떨어지면 아니,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일전에 상무님 저희 한 달 전에 통화했을 때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중화권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네. 가격이 너무 싸고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 홍콩 H주를 좀 봤어요. 네. 한국에 예를 들어서 어떤 ETF가 있는데 그 보통 한국에서는 ETF 10,000원 인버스 같은 경우는 20,000원 시작한단 말이에요. 10,000원짜리 ETF 1,000 몇백 원까지 떨어진 그 2배짜리 레버리지 홍콩 H주를 본 그런 종목이 있는데 네. 와, 이거 1,000원이면 그냥 뭐 한 몇백만 담아둘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상무님 레버리지로 홍콩 H주 같은 거 사볼까 하는데 아닙니다. 그 레버리지 아닙니다. 한 배짜리로 가세요라고 저한테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해 주신 건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쭉 가기에는 쉬운 상품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특히 변동성이 큰 저희가 항생테크나 아니면 지금 그 지수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들어가서 버시기도 좋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전업 투자자로 해서 시장을 진짜 잘 보시고 매수 적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잘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투자 도구가 되긴 할 텐데 그냥 내가 사놓고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그 관점에서 분들한테는 여쭤본 거예요. 쉽진 않죠. 쉽진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 보고 저는 이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레버리지를 확 담아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네. 그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그 하락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한 그 측면으로 그 아무리 싼 주식이라도 안전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라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렇죠. 저도 한번 레버리지 인버스를 움직여 봤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워낙에 또 업계에도 있고 매일 보고서도 받고 하니까 하는데도 많이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그 수억씩 연봉을 받으시는 증권맨들도 어려워하시는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그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격이 변동돼서 올라갈 때 단기에 10% 20%를 빼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를 사용해서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 더 힘든 문제고요. 왜냐하면 항상 숏 하는 게 되게 힘든 문제예요. 네네. 그러지 말고 어떤 걸 하시냐면 그러니까 롱을 포지션을 갖고 계셨을 때 갑자기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롱 포지션으로 뭐 알리바바를 갖고 계세요, 개별 종목들을.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 내가 팔고 싶지 않아. 왜냐면 팔았다 다시 사는 건 되게 힘든 얘기잖아요. 그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그 시장 상황에서 손실, 해징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린버스를 사셔도 되죠. 그럼 떨어질 때
해징이 되고 다만 또 오를 때는 이미 갖고 계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죠. 네. 근데 해보니까 저는 이머스는 1도 투자해본 적이 없거든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그 상승 7, 하락 3 정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나는 이 7이라는 이 요소를 놔두고 3에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네. 네, 근데 이걸 그렇죠. 해칭하는 방법으로 두 개 다 운영하신다는 분들도 많이 그런 계시더라고요. 분들도 있긴 한데 아마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판단도 되게 빠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근데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은 요즘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냥 알면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분위기가 좋아. 막 오르고 있는데 그때 레버리지로 베팅을 한번 하신 다음에 짧게 그냥 떨어지면은 이게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 좋죠.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떤 의미로 얘기해 주셨는지 궁금했는데 네. 제가 지금 이 방금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자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레버리지로 시작하시면 안 된다는 건 왜냐면 제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댓글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분명히 딱 봐도 주식 이제 초보분들이신데 레버리지 뭐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홍콩 지금 아까 H주 레버리지 얘기했는데 홍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저 자체도 레버리지를 보고 주식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방향을 어디에서 맞췄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뭐 3달 사이에 오를 방향이라면 근데 제가 그 방향을 처음에는 맞췄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달 있다 방향이 틀어지는데 그러면 그냥 깎아먹는 약간 거구나. 틀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그걸 참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떨어질 때는 레버리지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실수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시장을 많이 잘 아시고 그 지수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제 생각에 하시는 그리고 투자 경험도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